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1부터 세기 시작해서 5천만까지 세려면 얼마나 걸릴까? 쉬지 않고 1초에 하나씩 센다고 해도 578일이 걸립니다. 1년 반을 꼬박 세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억은 어떨까요? 많은 상상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이 발견한 TIE3라는 숫자는 우주의 모든 원자 개수보다 큽니다. 아니, 비교조차 안 돼요. 과학자들은 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려고만 해도 뇌에 블랙홀이 생긴다고 계산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 곳에 몰리면 공간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큰 숫자도 무한 앞에서는 0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정말 무한할까요? 끝이 없는 우주에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기묘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옛날 그리스에서는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악마의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30년경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비밀 집단을 이끌었는데 이들은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는 수는 신성하고 무한히 이어지는 소수는 악마의 것이라고 규정했죠. 문제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계산할 때 필연적으로 무리수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작 자신들의 철학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후 제노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역설을 제시했어요. 집에 가려면 먼저 절반을 가고 또 절반을 가고 이렇게 무한히 나눠지면 영원히 집에 못 간다는 논리였죠. 그리스인들은 무한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과정으로만 존재하는 무한은 괜찮지만 무한히 큰 물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던 거죠. 2500년이 지나서 게오르그 칸토어라는 독일 수학자가 무한에 대해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짝수는 무한히 많고 자연수도 무한히 많은데 둘 다 같은 크기의 무한이라는 거예요. 각각을 짝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분집합을 생각해보면 무한 안에도 크기가 다른 무한이 존재합니다. 비틀즈 멤버가 4명이면 가능한 조합은 16개인데 무한개의 숫자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원래 무한보다 더 큰 무한이 되는 거죠. 칸토어는 이 연구를 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우주로 눈을 돌려볼까요? 북센티널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인데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돼 살아요. 어느 날 한 청년이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멀리 거대한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돌을 던지고 숲속으로 도망쳤죠. 만약 이 청년이 조금만 더 생각해봤다면 궁금했을 겁니다. 이 섬과 바다가 전부라면 저 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전부일까요?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그래서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보는 거예요. 134억 년 전쯤 되면 빛이 사라지는데 그때는 아직 은하가 생기기 전이거든요. 우주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그 거리는 460억 광년 정도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끝에 가봐도 벽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은하들이 더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주는 어디를 봐도 비슷합니다. 2억 3천만 광 이상의 규모에서 보면 우주는 완전히 균일해요. 더 뜨겁거나 차갑거나 은하가 많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빅뱅 직후 30만 년 뒤의 우주 모습인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차이가 10만 분의 2밖에 안 돼요. 이건 우주 초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급팽창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주가 80번 2배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주름들이 다 펴진 겁니다. 그럼 우주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공류를 측정해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평행한 두 선이 평면에서는 안 만나지만 그 표면에서는 만나고 안장 모양에서는 멀어집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과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해서 우주의 모양을 측정했죠. 결과가 뭐였을까요? 우주는 평평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언덕도 없고 계곡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바다도 평평해 보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면 바다가 휘어진 걸 볼 수 있죠. 우리 관측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도가 40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주가 평평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 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주는 37조 광년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휘어져 있어도 평평하게 보이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1000배는 큰 거예요. 하지만 이건 최소치일 뿐입니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어요.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비기어 전파 망원경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제리 에먼이라는 사람이 62QJ25라는 배열을 봤는데 엄청나게 강한 신호였어요. 그는 그 옆에 와우라고 썼죠. 지금도 와우 신호로 불립니다. 외계인의 첫 메시지였을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외계인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물리학자 숀 캐럴은 4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우주가 시간과 공간 둘 다 유한할 수도 있고, 공간은 무한한데 시간은 유한할 수도 있고, 공간은 유한한데 시간은 무한할 수도 있고, 둘 다 무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크기는 무한한데 시간은 유한한 우주를 생각해 볼까요? 이 우주에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구조도 있습니다. 별, 은하, 행성, 생명체가 무한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 무한한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우주학자 막스 테그마크의 계산에 따르면 1218제곱미터 떨어진 곳에 당신의 복제본이 있다고 해요. 양자역학 때문에 물리 법칙 내에서 가능한 모든 일은 무한한 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컵이 테이블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일도, 은하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도 다 일어나고 있어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무한 번 일어납니다. 공간은 유한한데 시간이 무한한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 양자 요동 때문에 진공에서 입자가 계속 생기고 사라집니다. 시간이 무한하면 모든 일이 무한히 일어나요. 심지어 볼츠만 뇌라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양자 요동으로 우연히 인간 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기억과 가짜 감각을 가진 뇌 말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당신의 생각과 경험이 진짜의 확률보다 볼츠만 뇌의 환상일 확률이 더 높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와요. 안토니오 파딜라라는 학자는 10의 10의 120제곱년 후에 우주의 모든 입자가 처음 배열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푸엥카레의 재귀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주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기도 무한하고 시간도 무한한 우주가 있습니다. 여기엔 측정 문제라는 게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무한히 일어나는데 어떻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무한의 0%입니다. 무한의 일부는 본질적으로 0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알게 될 모든 것은 무한한 우주의 정확히 0%예요. 이렇게 되면 우주론이라는 학문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죠. 빅뱅 이론도 자연 법칙도 우주의 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한한 우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도 의미 없는 걸까요? 그리스인들이 무한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우주가 무한하든 아니든 다른 무한들이 더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무한, 과거에 있는 무한, 무한 안에 무한까지 말이죠. 폴란드 태생 수학자 브누아 망델브로트는 자연계의 혼돈에서 질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부터 해안선의 모양까지 연구했죠. 1958년 뉴욕주로 이사한 그는 IBM 연구소에서 35년을 보냈어요. 1980년 그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놀라운 걸 시각화했습니다. 프랙탈이라고 불리는 기하학이었죠. 프랙탈은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얼마나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끝없이 더 복잡한 구조가 나타나요. 무한한 복잡성을 가진 거죠. 망델브로트 집합이 대표적인데 자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사리, 이입,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심지어 은하들의 분포도 프랙탈 구조예요. 우주 전체가 프랙탈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아니지만 더 큰 규모에서는 어떨까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무한한 점에서 시작했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 무한한 점의 유한한 부분에서 시작한 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커지는 건 빛이 더 멀리 도달했다는 뜻이고, 실제 물리적 우주는 그냥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은하가 초당 메가파섹당 70k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우주는 열죽음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끝나지 않아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계속 팽창해서 결국 무한히 커집니다. 무한의 특성상 무한한 시간이 걸리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한한 시간이 있어도 유한한 부분만 탐험할 수 있어요. 팽창이 항상 한 발 앞서 있거든요. 거꾸로 가보면 어떨까요? 우주를 과거로 되감으면 팽창이 역전되고 우주는 작아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집니다. 물리 법칙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물리 법칙이 의미 있는 순간은 우주가 플랑크 길이 정도였을 때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인데 밀리미터의 100경분의 1입니다. 원자핵보다 10경배 작아요. 이 크기에서 양자 불확정성 때문에 물리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 전에도 팽창했을 거예요. 무한히 작고 무한히 밀도가 높고 무한히 뜨거운 점에서 말이죠. 무한의 특성상 우주를 무한히 작은 점으로 압축하려면 무한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관측 가능한 우주는 138억 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빅뱅 순간에 이미 무한히 늙었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빅뱅의 무한히 작음과 우주의 무한히 큼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주학자들은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1979년 앨런 구스가 처음 제안했고, 1980년대 초 안드레이 린데, 안드레아스 알브레히트, 폴 스타인하트가 영원한 요소를 추가했죠. 우리는 영원한 무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 결론은 우리 우주가 무한히 많은 거품 우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각각의 우주는 발전 단계가 다르고 물리 법칙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무한한 공간이 우릴 가로막고 있어서 영원히 닿을 수 없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무한의 상자가 열립니다. 무한히 작은 세계의 이상한 물리학을 설명하려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M-이론, 즉 끈 이론의 한 형태를 연구해요. 이 이론에서는 우리 현실이 여러 차원이 교차하는 순간적 교점이고, 그런 교점이 동시에 여러 개 존재하며 초공간이 변형되면서 생겼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3차원 공간의 무한한 우주뿐 아니라 어떤 차원 조합으로든 만들어진 다중우주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들이 우리와 같은 물리 법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중력 강도, 다른 입자 질량, 진짜 끝없는 가능성이에요. 로저 펠로즈의 등각순환 우주론이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우리 우주가 무한히 커지면 그게 새로운 무한히 작은 빅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우주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다 이론일 뿐입니다. 진짜 무한을 다루는 문제는 증명하기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든요. 어쩌면 그게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무한의 본질상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증거를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계속 유한 큰 크기의 증거를 찾는 것뿐입니다. 거북이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